그 얘들아 다시 내가 볼게. 별의 광도. 우리 별의 광도를 봤을 때 얘들아, 별의 광도는 이제 모든 표면에서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을 별의 광도라고 보고, 내가 알아볼게. 포그스 공식. 그래서 포그스는 1등성이 6등성보다 약 100배 밝다는 것을 알았다. 얘들아 중요한 게 5등급 차이야. 등급 차이를 봐야 돼. 등급 차이. 즉 5등급 간의 밝기비가 약 100이므로 1등급 간의 밝기비는 약 2.5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1등급부터 6등급까지가 이제 밝기비가 100배였어. 그럼 나는 얘가 근데 100배라는 게 지금 차이가 5등급 차이니까는 등급 차이.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는 x의 5승이 100이구나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였어. 왜냐면 한 등급을 내가 x로 할게. 이 x는 한 등급. 한 등급을 내가 x로 했을 때 한 등급이 5개 있는 게 100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x는 100에 5분의 1승이다 해서 내가 대충 2.5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등급 차가 2.5분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겉보기 등급 알다시피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겉보기 등급이야. 겉보기 등급이 M1, M2인 두 별의 겉보기 밝기를 각각 L1, L2라고 하면 두 별의 등급과 밝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를 포그슨 공식이라고 한다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볼게 얘들아. 얘들아 볼게 얘들아. 일단 우리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들아. A란 별이 있고 이제 B란 별이 있어. 얘들아 만약 A란 별의 밝기가 그래서 얘들아 겉보기 등급이 M1 이렇게 M1 겉보기 등급이 M1 이렇게 M1 얘가 겉보기 등급이 M2라 할게. 근데 만약에 내가 숫자일 거야. 내가 만약에 M1이 M2보다 작아. 얘들아 그 누가 더 밝은 거야? M1이 밝겠지. 아 맞다 숫자죠. 숫자 밝은 거야. 그래서 얘는 밝은 거야. 그래 헷갈릴 얘들아. 밝은 건 M1이야 얘들아. 알아야 돼. 숫자 알고 있어 얘들아. 밝은 건 M1이야. 숫자가 작은 게 밝은 거야 얘들아. M1이다. 얘들아 볼게. 그래서 우리가 공식 봤을 때 이제 100분의 100 이거가 이제 이 등급차가 M1 빼기 M2로 바뀌겠지? M2가 아까 M2가 더 지금 숫자 클 거니까 M2 빼기 M1이라 할게. 그치더라?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공식은 아까 내가 이렇게 한 등급 차이의 밝기를 100 곱하기 5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그 숫자를 내가 두 개 넣어준 거야. 이 등급 차가 뭔지 궁금하니까, 몇 등급인지 궁금하니까. 알겠죠? 그럼 내가 얘를 이제 겉보기를 각각 얘가 여기서 L2분의 L1으로 나온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등급이라는 숫자를 이게 진짜 한 등급 차이니까는 여기 곱하기 1일 거지만 두 등급 차이 곱하기 2고 3고 이거 말이야. 등급 차를 여기서 우리가 뽑아내고 얘가 등급 차이가 여기서 겉보기 밝기 각각 L2분의 L1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여기까지 인지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들아 8분의 10에 5분의 2승이 M2 빼기 M1 이 L2분의 L1 나올 거고 얘들아. 이때 양변에 얘들아 로그 10을 취하면은 얘가 양변 로그 취하면은 얘가 5분의 2에 M2 빼기 M1 얘들아 다 로그 취할 줄 알지 얘들아? 몰라? 저희는 우영이가 아닙니다. 어? 저희는 우영이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저희는 누구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래? 확 잘했네. 일단 볼게 얘들아. 일단 볼게 얘들아. 일단 로그라는 거는 만약에 로그는 얘가 숫자 10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로그 10을 하잖아. 그러면은 뭔지는 알아요. 뭔지 알아? 어떻게 하는지는 그러면 로그 10에 1000은 몇이야? 3. 그럼 뭐야 이씨. 야 그럼 알잖아. 그럼 로그 얘도 똑같아. 로그 10에 5분의 2에 M2 빼기 M1일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로그에 L2 빼기 L1일 거고 로그 나랑 같이 치워줘야겠지. 치워줄 거면 그치? 그 얘는 날아가면서 얘가 날아가 앞으로 오겠지? 그럼 얘는 5분의 2에 로고 10이 왜 날라가요? 아니 상용 로그잖아. 그 다음에 얘는 로그에 L1 빼기 뭐야? L1 빼기 L2 빼기 로그는 나누기 뺐습니까? 네? 나도 몰라. 그냥 넘어가자. 이거 분명히
저게 민쌤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봐봐. 만약에 로그 왜 나눴어요? 1000 빼기 로그 100 하면 몇이야? 1. 1. 어떻게 했어? 얘 300. 3 얘기했잖아. 같은 게 로그 빼기면 1000분의 100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오. 내가 날아가면서 로그 11이 빼라면 되는 거야. 기가 막혀. 알겠지? 만약에 하나 볼게. 로그 1000 더하기 로그 100 할게. 그건 뭐야? 아, 아니, 4죠, 4. 5죠. 3 더하기니까. 왜냐면 얘들아 더하기면 로그에 1000 곱하기 100 하면 된 거야. 그냥 15승이니까 자연스럽게 5 나오겠지. 오케이? 왜냐면 그래서 로그 L 튜브에 나오면 L분의 표현 되겠더라. 지금까지 보면 될 것 같아. 가쁜 수학 시간이네. 얘들아 그래서 내가 좀 이쁘게 넘겨보면은 이제 얘들아 볼게 얘들아. 그 다음에 얘들아 보면은 이제 그냥 얘들아 그냥 떨어져. 내가 그냥 볼게 얘들아. 이거 보는 것 같은데. 얘들아 볼게. 묶으면 이제 다시 로그 L2분의 L1이고 얘들아 우리 얘는 뭐야 얘는? 얘는 2.5지? 2.5 아 미안 0.4 0.4 M2 빼기 M1이 로그 그러니까 L2분의 L1인데 우리 얘는 M2가 앞에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얘도 L2가 위에 있는 게 좋겠지. 그렇죠. 내가 쓸 때가 원래 내가 약간 로그 L1 빼기 L2 했는데 그럼 우리가 쓸 때는 이게 조금 꼴이 안 맞잖아. M2 M1이고 L2 L1 좋잖아. 우리가 이거를 바꿔주는 거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로그에 L2 빼기 로그 L1으로. 얘들아? 그럼 다 얘들아 바꿔. 왜 그런지?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하면 앞에 내가 여기 마이너스 붙은 순간 여기 마이너스 1쌍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없어질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그럼 얘가 역수될 거란 말이야. 역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로그 L1분의 L2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역수되면서 그러면 내가 이 0.4를 옮겨서 그러면 M2 빼기 M1이 마이너스 2.5는 로그에 L1분의 L2다가 공식이다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등급 차이는 밝기 1의 밝기분의 2의 밝기다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마이너스 분율 당연히 얘들아 그 당연히 얘들아 마이너스 분율 생각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별의 밝기는 밝을수록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밝은 게 작은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그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 이 밝기는 다 겉보기야 겉보기. 얘들아 그 겉보기는 뭐냐면 내가 별의 거리와 상관없이 눈을 봤을 때 뭐냐 가까우냐. 눈을 봤을 때 밝냐 안 밝냐 보는 거야. 겉보기 얘들아 내가 지구에서 봤을 때. 따라볼게. 나 절대 등급과 광도의 관계.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는 절대 등급을 나타내며 별이 방출한 에너지 양의 광도에 따라 다른 거로 절대 등급 N1, M2와 광도 L1, L2를 사용하여 포괄한다. 얘들아 이게 절대 등급이야. 절대 등급이더라.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별이 다 다양하게 있잖아. 거리가 별을 다 우리 지구로부터 10파세 즉 10파세 거리에 놔두고 다 보는 10파세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밝기를 비교하는 게 절대 등급이야. 즉 10파세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을 때 밝은 게 절대 등급이 낮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얘들아 겉보기 등급은 만약에 내가 밝은 별이 멀리 있고 어두운 별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 가까이 있는 게 밝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럼 얘가 숫자 낮겠지. 이 겉보기 등급인데 절대 등급은 모두가 다 같은 거리에 있다 가정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밝은 게 더 숫자 낮아야 돼. 알겠지 얘들아? 이게 절대 등급이다. 까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절대 등급도 똑같이 얘들아 M2 빼기 M1이 마이너스 2.5 로그 L1분의 L2. 그래서 얘들아 중요한 게 절대 등급에서 나타나는 이제 밝기를 광도 즉 같은 거리에 있을 때 즉 10파섹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를 우리가 광도라고 할 거야. 광도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태양의 광도와 태양의 절대 등급을 사용하면은 별의 절대 등급과 광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n분의 태양 광도는 마이너스 2.5분의 L분의 다른 별분의 태양 광도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인데 흑체는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표면 온도가 T인 흑체의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2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얘들아 이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다.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배워요. 중3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은 시그마분의 T 예제고요. 어차피 이거 상수니까 버리고 에너지는 온도의 사승과 별의 온도의 사승과 같다. 비례한다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 에너지는. 그다음 마지막. 이제 별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별의 표면 온도를 라지 T라고 했을 때 별의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 시그마 T 4제곱이고 그런데 별의 광도는 별의 모든 표면으로부터 몇 초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 같으므로 이제 별의 광도는 그 델타 T 4제곱분의 이 별의 뭐라 하지? 건널비? 예. 세제곱이지. 합할 제곱이지. 합할 제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이때 이건 숫자가 있어. 그냥 별의 강도는. 일단 그래서 중요한 게 얘들아 만약에 내가 그래서 나올게. 만약에 내가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가 있는데 만약에 둘이 별의 강도가 같아. 같으면 당연히 얘들아 같으면 온도가 높은 게 반지름이 작아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알지 얘들아? 그래서 별의 크기는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하자. 별의 강도까지 안 보고. 자, 뒤에 넘어서 얘들아. 우리 페이지 21쪽에 구원 풀고만? 이 페이지 20 구원 풀고 이제 구원 풀고 이제 쉴게요. 얘들아. 구원 풀고 쉴게요. 어차피 끝났거든. 9분이어서. 우리 구원 풀고 쉴게요. 우리 아까 했을 때 광도 뭐였지? 광도는 얘들아. 우리 아까 에너지는 볼츠만 상수와 T의 제곱이었고 광도는 4파이 R 제곱분의 볼츠만 상수의 T의 제곱이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뭐야? R 제곱? 그러면 다 연결 되겠네. R 제곱은 4파이 볼츠만 상수의 T의 제곱분의 4제곱. R은 여기서가 내가 지우고 노트 시험 되겠지. 진짜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4하고 t는 제곱 밖으로 빼면은 2t 제곱분의 이거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아볼게. 잠깐만. 나 봤을 때 이제 별의 분광형을 통한 분류 방법으로 이제 별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표면 온도와 색은 같아 분광형이 같더라도 광도가 다르면은 스펙트럼 히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건과 키너는 별의 광도를 분류하여 세분화하여 표면 온도와 광도를 모두 고려하는 항성 분류법을 권하는 이를 MK 분류법이라 한다. 이때 MK 분류법에 따르면은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라 1부터 6까지의 6개의 광도 계급으로 나누는데 이때 광도 계급을 광도 기준으로 하지만 별의 반지름도 나타내는데 광도 계급이 1로 갈수록 반지름과 광도가 크고 광도 계급이 5로 갈수록 반지름과 광도가 작아진다. 이때 초고속은 광도 계급이 1, 거성은 광도 계급이 2, 3, 중고성은 4, 주계열성은 5다. 준해성은 광도 계급이 6이다 보면 될 것 같아. 태양은 표면도가 5800켈빈인 주계열성에 속하므로 분광형 노란색을 띠면 표면도가 5800켈빈인 별은 G2이고 주계열성의 광도 계급은 5이다. 따라서 태양은 G2V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통합과가 안 했으니까 이제 모르는 말도 말씀드려 볼게 얘들아. 통합과 안에서 아마 모르는 말이 엄청 많을 건데 그 얘들아. 자, 처음에 얘들아 별 볼게. 별. 얘들아 이제 별이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별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원시별 있어. 원시별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주계열성이거든. 잘 봐야 돼. 이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더라. 사실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원시별은 뭐냐면 원시별은 이제 그 우주에 있는 성운이나 성단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별이 되려고 하는 게 원시별이야. 그 이제 가운데 중심부가 밀도하고 압력, 온도가 커지면서 이제 핵력반할 거야. 이제 핵력하면서 이제 중심부에서 봐야 중심부에서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제 핵력반응 하는 순간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태양이 있어. 주계열성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겪는 별은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 태양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의 80% 이상이 다 주계열성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별이 아니면 별은 스스로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근데 얘는 아직 핵융합 반응 안에서 빛 안 나는 거고 얘는 핵융합 반응에서 빛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루트가 두 개야. 적색거성 그 다음에 초고성. 봐 얘들아. 적색거성은 왜 루트 두 개냐면은 이제 이 태양의 주기율성이 중심부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 안 해. 안 하는 순간 이제 얘가 더 가운데 밀도가 커지면서 빵 폭발한다. 빵 좀 커진단 말이야. 이 커지는 게 거성인데 적색 거성은 이제 중심부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게 탄소나 산소까지 생기는 거야. 수소부터 헬륨부터. 초고성은 중심부가 철까지 생기는 게 초고성이야. 그다음에 얘가 이제 죽으면은 생기는 별이 이제 백색 외성하고 행성상 성운이고 얘네 이제 생기는 게 얘네 이제 초고성이 끝나면은 초신성 폭발로 중성자별하고 블랙홀 생길 거야 얘들아. 일단 그럼 볼게 얘들아. 왜 그런지 일단 잘 봐야 돼부터. 일단 그러면 얘가 왜 죽냐? 얘가 왜 죽냐면은 봐봐. 내가 별을 얘들아 별 성성성 때다. 별은 무조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야 돼. 핵융합 반응을 해야 반짝반짝 빛나. 근데 봤을 때 봐봐. 지금 이 주기율성 볼게요. 주기율성. 여기 중심부가 주변부야. 그러니까 중심부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핵융합 반응 한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밖으로 에너지가 있어. 핵융합 반응 할 거니까 이게 빛나는 거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가운데 그 수소가 헬륨 바뀌는 순간 가운데 밀도가 커져. 그러니까 밀도가 커지면 온도가 커지고 중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중력에서 얘가 가운데로 또 중력이 작용할 거야. 근데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즉 주기율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핵융합하는 밖으로 퍼지는 에너지하고 중력이 같아서 이 별의 형태를 유지해. 이게 주기율성이야.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돼. 수소가 고갈되면은 가운데 핵융합 반응 안 하겠지. 그럼 우리가 중력이 훨씬 강해진단 말이야. 중력이 강해지면서 가운데 밀도가 높아져. 그리고 온도가 높아져. 그러면서 얘가 그 다음에 이 별들이 뜬금없이 이 중심부 바깥에 여기 중심부 헬륨만 있고 이 중심부 바깥에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핵융합 반응을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가운데서 중력 강해지니까 온도 높아질 거니까 온도 높아짐에 따라서 얘가 아니라 이 주변도 높아지면서 수소가 헬륨 되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핵융합 반응이 여러 군데 할 거면서 별이 확 커질 거야. 확 커지면서 얘가 이제 적색거성하고 초고성 되는 거였더라. 그까지 알고 있어야 되더라. 근데 이 과정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 과정은 이제 수학과학 제 1단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더라. 처음에 주기율성은 핵융합 반응하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고 중력이 안으로 모아지는 힘이 같기 때문에 별의 크기 유지하고 빛난다. 근데 중심부에 전혀 수소가 없으면은 얘가 중력에 쪼그라질 건데 쪼그라지면서 가운데 밀도가 세지고 온도 높아지면서 이제 가운데뿐만 아니라 옆에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중심부의 바로 옆부분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에너지가 확 터지면서 확 터지는 게 적색거성하고 초고성에다까지 보면 것 같아. 일단 그럼 볼게 얘들아. 일단 그럼 볼게요. 뒤에 이어서 일단 넘어갈게 얘들아. 넘어갈게 얘들아. 17쪽에 HR도와 별의 종류. 근데 이제 별의 분가형의 절대 등급과 별의 대표적인 물리량으로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 물리량을 축으로 하는 HR도를 작성하면 특성이 비슷한 종류로 별들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제 HR도인데 봤을 때 이제 약 33,000개의 별들을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에 따라 배열한 도표로 이 도표를 작성한 헤르트 스프룬과 러셀의 이름을 딴 거다. 그래서 HR도 특징인데 별들은 HR도의 특정 영역에서 집단을 이루며 분포하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 증가 얘들아. 즉 얘들아 OBA, FG, KM에서 위로 갈수록 반지름 증가한다. 즉 얘들아 광도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작으면은 반지름 증가다. 이때 HR도의 가로측은 별의 표면 온도는 분광형이나 색자수를 나타내고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오로 갈수록 온도 높아진다. 알고 있을 것 같아. HR도 세로주로 이제 별의 절대 등급 또는 광도를 나타내며 위로 갈수록 밝은 별이다. 즉 광도가 높아지고 등급 높아진다.
이때 HR도의 역할은 HR도를 통해 분광형이 알려진 별의 절대 등급을 추정할 수 있고 겉보기 등급을 관측하여 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별의 물리적 성질뿐만 아니라 별의 진화 등에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내가 볼게 얘들아 알아볼게. HR도 별 정도. 이때 별들은 HR도상에 무질서하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HR도 4개의 영역에 분포하는 별들은 아까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 외성, 주계열성. 성으로 끝나는 게 별이야. 그래서 처음에 있는 주계열성, 여기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적색 거성, 그 다음에 초거성,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야. 일단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얘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해. 질량이 얘는 근데 초고성은 질량이 태양의 10배야. 태양의 10배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10배 이상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의 밀도가 겁나 세. 밀도 세지니까 당연히 온도가 훨씬 높아지고서 얘는 중심부가 철까지 만들어. 철까지. 얘는 탄화수소까지고. 나 인정을 써야 돼. 적색거성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심부가 딱 온도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얘가 끝인 거야. 하지만 얘는 질량이 태양 10배이기 때문에 중심의 밀도가 세져서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서 철까지 만다. 알아야 돼. 알겠지들아? 여기도 인정을 써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끝났어. 얘가 적색거성이 죽으면은 봐야 돼. 얘가 죽으면은 중심부하고 주변부가 분리가 돼. 일단 그때 얘가 죽어서 중심부가 백색 외성인 거고 주변부가 이제 생성한 성분들이라 알다시피 중심부가 백색 외성이니까 이제 중심부 주변 분리된 거잖아. 당연히 크기가 작아져야 돼. 상황이니까. 근데 얘는 겁나 커요. 초고성은 이름도 초고성이니까. 그럼 볼게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나 처음에 주계열성이 가장 일반적인 거야. 주계열성이 센터에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돼 있다. 즉 주계열성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별의 온도가 높으면은 밝기 증가하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은 밝기 감소한다. 그럼 될 것 같아 얘들아.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그래서 이게 주계열성이다. 우리 초고성이다. 초고성은 이제 봤을 때 초고성은 우리가 이제 밝기는 센데 온도가 낮은 게 초고성이야 얘들아. 밝기는 센데 온도가 낮은 게 초고성이다. 그리고 그냥 거성은 얘들아 이제 온도는 낮고 밝기는 덜 낮은 게 이제 거성이야. 초고성과 거성 차이는 아까 말했던 초고성은 이제 밝기는 세고 이제 밝기는 쓰고 크고 온도가 낮은 게 초고성이고 거성은 이제 밝기는 조금 덜 세고 온도가 낮은 게 거성이다. 그다음 반대로 백색외성은 뭐냐? 백색외성은 이제 봤을 때 이제 밝기는 밝은데 크기가 밝기는 어두운데 온도가 높은 게 백색외성이야. 표처럼 절대 등급 밝기는 작은데 온도가 높은 게 백색외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백색외성은 중심을 알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당연히. 얘들아 넘어들어볼게 얘들아. 주계열성부터 얘들아. 18쪽에 먼저 주계열성 이제 별의 90%가 약 HR도의 왼쪽 위에서 아래쪽 아래로 향해지는 이어지는 좁은 띠의 분포로 나타나는데 이 영역을 주계열성이라 한다. 별의 일생을 약 90%를 주계열성 보내며 대표적으로 주계열성은 태양과 시리우스 A 등이 있다. 이때 주계열성 에너지원인데 주계열성 이제 에너지원은 수소연료와 반응으로 헬륨 원자를 만들 때 방출한 에너지이고 수소연료와 반응으로 별 내부의 압력이 커지면 밖으로 믿는 힘이 작용하고 이는 별의 중력 수축하는 힘과 평형을 이루어 별의 일정 크기를 유지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밀어내는 힘과 준열이 같아서 일정 크기 유지하는 게 주계열성이다. 그래서 이제 HR도상에서 주계열성의 위치와 특성인데 보면 이제 주계열성에 속하는 별들은 HR도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온도와 광도가 높고 반지름과 질량이 크다. 얘들아 왼쪽 위가 온도와 광도 높고 반지름 질량 큰 거야. 반대로 HR도 아래에 있으면 온도와 광도가 낮고 반지름 작은 거야 얘들아.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왼쪽 위가 온도, 광도, 반지름 다 크다. 오른쪽 아래는 온도, 광도, 반지름 다 작다.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주계열성 처음이기 때문에 크고 있는 중이야. 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는 아직 크고 있으니까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고 온도도 다 낮아야 돼. 근데 왼쪽으로 가면갈수록 거의 크고 있는 거니까 다 커져야 돼. 그래서 주계열성의 질량과 반응은 주계열성의 반지름 R과 질량 M은 덴트로 R은 질량에 비례한다. 관계할 수 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은 크다.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질량과 반지름 비례한다. 그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가 근데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은 높아짐으로 광도가 커진다. 즉 주계열성은
알다시피 질량 반지름은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은 온도에 비례한다 보면 될 것 같아. 주기활성의 질량과 수명관계인데 주기활성의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수록 수명이 짧다. 우리가 주기활성은 이제 질량 작은 게 오래 사는 거야. 지금 얘들아 봤을 때 주기활성이 위아래 가잖아. 그러면 얘들아 위로 갈 때가 더 오래 걸려야 돼. 질량 작을 거니까 질량 작은 게 훨씬 오래 걸린다. 가면 될 것 같아. 왜냐면 얘가 지나가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야. 가능하는데. 그다음에 적색거성 이제 주기활성 관계 이후에 별의 중심에게서 더 이상 수소연료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적색거성이고, 그러나 중심에 들어선 껍질에서 이 껍질에서 수소연료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하면서 별의 겉부분이 팽창하기 시작한다. 이때 핵융합이 중단된 중심부에 헬륨 핵은 중력 수축하면서 이제 헬륨이 이제 탄소나 산소로 바뀌는, 얘가 이제 탄소나 산소로 바뀌는 반응을 할 거다 보면 될 것 같아. 이때 별이 팽창하면서 표면도 낮아 붉은색을 뜨는데 이 단계를 적색거성이라 하며, 적색거성에 속하는 별은 전체 별 중에 1% 미만이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르크투루스, 알데바란 A 등이 있다. 즉 우리가 이제 표면도 낮아진다. 즉 얘가 커지면서 이제 온도가 골고루 이 에너지를 골고루 갖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진다가 적색거성이다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붉은색 보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볼게 얘들아. HR조상의 적색거성 위치인데, 적색거성은 HR조에서 주결의 오른쪽 위에 영역이 존재한다. 적색거성은 표면도가 낮아 붉은색으로 보이지만 광도는 매우 커 얘들아. 광도 매우 커. 즉 온도는 낮지만 광도 매우 커서 태양의 10배, 1000배에 낮게 표면도 낮은데 광도가 큰 까닭은 반지름이 매우 크기,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도가 낮지만은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는 거더라. 그래서 적색거성의 크기와 평균밀도인데, 적색거성은 이제 반지름은 태양의 약 10배에서 100배에 이른다. 적색거성은 질량에 비해 반지름이 매우 크므로 주기활성보다 평균밀도 작다. 그래서 알면 될 것 같아요. 적색거성은 중요한 게 온도는 낮지만 광도는 크다. 왜냐면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아. 이 초고성인데, 초고성 봤을 때 이제 태양보다 수십 배 이상의 무거운 별이 중심에게서 수소가 몇백 년 이내에 소진된다. 수소가 고갈되면은 거성과 마찬가지로 별의 중심에게서 중력수축하여서 바깥 팽창하여 초거성이 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주기활성의 질량이 태양에 비슷하면은 적색거성, 태양이 10배 이상 크면은 초고성이 되면 될 것 같아. 초고성 봤을 때 이제 광도는 당연히 태양의 수만 배, 수십만 배 이르고 표면 온도는 낮으나 광도를 높은 것을 모아 크기가 매우 크다. 얘는 이제 온도는 낮지만 별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인다. 알아야 되더라. 반지름 크면은 얘가 당연히 잘 보이겠죠? 우리 봤을 때는. 그래서 얘는 온도는 낮지만은 광도는 매우 크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분가형이 B형이 청색 초고성부터 M형인 적색 초고성이 있는데, 만약 광도가 비슷하다면 표면 온도는 청색 초고성이 더 높고 반지름은 적색 초고성이 훨씬 더 크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그다음 맞아볼게 얘들아. 초고성의 크기는 초고성의 반지름은 주기활성이 약 300배에서 500배에 이르며 이제 1000배가 높을 수도 있다. 질량에 비해 반지름 매우 커서 얘도 평균 밀도가 작다까지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3개 배웠다. 맞아, 백색해성인데, 백색해성은 이제 크기가 지구 정도이며 별의 대부분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표면도 높아 흰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HR조상에 주기열의 왼쪽 아래에 있다. 즉 우리가 그 주기활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아래에 존재하며, 광도는 주기활성보다 작고 표면 온도는 크다. 얘는 광도는 작다. 반짝반짝 빛나지 않지만은 온도는 높다. 그래서 백색에서의 표면 온도는 약 1000K 정도 높으며 백색으로 보인다. 분광의 대역은 A형이고 표면 온도에 비해 반지름이 작으므로 광도는 매우 작다. 그래서 온도에 비해 반지름 작으면은 잘 안 보이니까 잘 반짝반짝 안 빛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색해성과 평균 밀도인데, 백색해성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의 약 100분의 1배로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지만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백색해성의 평균 밀도는 태양의 100만 배 이를 만큼 매우 크다까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정확히 외우고 특징을 외워야 돼. 그 넘어가서 얘들아 볼게 20조. 일단 20쪽 봤을 때 20조에 볼게 20조. 볼게 20쪽. 탐구 볼게 탐구. 일단 20쪽 보면 이제 봤을 때 일단 20쪽에서 이제 우리가 태양 주변의 별 자료를 이용하여 HR 작성해야 되더라. 나 봤을 때 20쪽에 우리가 과정 필요 없고 볼게 얘들아. 결과. 일단 20쪽에 결과 봤을 때 얘들아. 일단 20쪽에 얘들아. 20쪽이에요 얘들아.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일단 20쪽 볼게 20쪽. 여기 봐야 돼 20쪽. 일단 20쪽 안에 일단 결과만 외우면 돼. 결과만. 근데 외울 때 일단 주기활성은
표면도 다양하고 광도 다양하고 반지름 다양해 얘들아. 하지만 주기율성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표면온도가 낮은 게 반지름이 작고 광도가 작은 거 알아야 돼. 그리고 표면 높은 게 반지름 크고 광도 큰 거야 얘들아. 인자고 써야 되나? 주기율성 많으니까 얘들아. 다시 얘들아. 주기율성은 표면온도 작은 게 광도가 작고 반지름 작아야 돼. 세 개 함께 가야 돼. 하지만 표면온도 높은 게 광도가 크고 반지름도 커야 되더라. 같이 가야 되더라. 얘들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더라. 같이 가야 돼. 주기율성 세 개가. 얘들아 그 다음에 초고성인데 초고성 얘들아 표면온도는 사실 다양해. 하지만 얘는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가 매우 커야 돼. 즉 초고성은 반지름이 크니까 내가 멀리 있어도 반짝반짝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초고성은 광도가 매우 크고 반지름 매우 크고 표면온도는 다양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다음 적색거성은 이제 무조건 낮아야 돼. 표면온도가 표면도 낮지만 반지름 크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서 광도가 크다 보면 될 것 같아. 만약 백색해성은 이제 반지름 매우 작아서 왜냐면 중심으로 분리된 거니까 반지름이 매우 작아서 광도는 작지만 표면온도는 매우 높아. 왜냐면 중심부에서 계속 행렬반할 거니까. 그 이 특징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일단 아래 풀 가이다. 아래 풀 가이다. 아래 1번하고 2번.